나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서 있었어요. 바닥에는 엎질러진 커피잔과 깨진 유리 조각이 흩어져 있었어요. 손에는 아내의 사진을 쥔 채 주먹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내는 또다시 집을 나갔어요. 아이들은 방에서 울고 있었어요. 나는 머리를 감싸주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뭐냐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녀는 나에게 의지하는 평범한 아내였어요. 그때는 70kg에 가까운 체중으로 몸매 관리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나는 그런 그녀를 구박했어요. 자신을 좀 관리하라며 몰아세웠어요. 아내도 그 말이 상처를 받았지만 달라지겠다고 다짐했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뒤로 아내는 급격히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육아에 지치고 집안일에 매달리다 보니 자기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나는 그런 그녀를 이해해주기보다는 타박하고 몰아쓰기만 했어요. 아내는 점점 자신감이 떨어져 갔고 결국 외모 관리조차 포기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그런 모습에 나는 답답함을 느꼈고 아내는 내 말에 상처를 받으면서도 변하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나를 위해 변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변한 모습이 내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1년 만에 그녀는 45kg까지 살을 빼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몸매가 드러나는 화려한 옷을 입고 매일 진한 화장을 하고 나갔어요. 처음에는 자랑스러웠어요. 그녀가 살을 빼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오랜만에 웃을 일이 많아졌어요. 아내는 활기차고 밝아 보였어요. 예전에는 거울을 피하던 사람이 이제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옷을 고르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나는 그런 그녀의 변화가 대견했어요. 외출할 때마다 내가 먼저 칭찬을 건넸고 아내는 그때마다 행복한 미소로 답했어요. 아내는 매일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며 행복해했어요. 자신감이 생긴 그녀는 밝고 활기찬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함께 쇼핑도 다니고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데이트도 했어요. 예전처럼 서로 손을 잡고 걸으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나는 아내가 자신을 되찾은 것 같아 뿌듯했어요. 아이들도 엄마의 밝은 모습을 보며 기뻐했어요. 가족이 다시 활기를 되찾은 것 같았어요. 나는 그런 아내의 변화가 너무 좋아 보였어요. 아내는 자신도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며 나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그녀의 다짐은 나를 안심시켰어요. 나는 그런 아내의 밝은 모습이 계속되기를 바랬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녀의 변화가 우리 가정에 큰 파란을 몰고 올 줄은. 그때만 해도 나는 아내의 변화를 긍정적으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녀는 집안일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방치된 채였어요. 나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엉망이 된 집을 보고 한숨만 쉬었어요. 나는 그런 아내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날이 갈수록 더 멀어졌어요. 외출은 잦아졌고 집에 있는 시간은 줄어들었어요. 아이들은 불안해했고 나는 점점 그녀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며 불안해졌어요. 그날 밤 아내는 또 늦게 들어왔어요.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어요. 문이 열리고 들어온 아내는 한껏 꾸민 모습이었어요. 그녀의 가방에서 비싼 향수 냄새가 났어요. 나는 아내를 바라보며 가방을 내려놓는 그녀의 손끝을 봤어요. 손톱에는 새로 바른 매니큐어가 반짝였어요. 집안일을 하던 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손 같았어요. 나는 그녀가 변하기를 바랬지만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줄은 몰랐어요. 나는 아내를 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내 손에서 그녀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아내는 살을 빼고 변한 뒤 집안일에는 완전히 손을 놓았어요. 설거지는 쌓여가고 빨래는 며칠째 건조대에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바닥에는 아이들이 흘린 과자가 그대로 굴러다녔어요. 나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엉망이 된 집을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냉장고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이 가득했고 아이들의 옷은 구겨진 채 빨래 바구니에 쌓여 있었어요.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며 울 때가 많았어요. 나는 그런 아내의 행동에 지쳐가고 있었어요. 아내는 늦게 들어와도 식사는커녕 가방만 던져두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나는 혼자서 아이들을 돌보고 집을 치우면서 내가 바라는 아내의 모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괴로웠어요. 아내의 행동은 정말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까지 갔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계 바늘은 어느새 밤 1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온 집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아이들은 이미 울다가 지쳐 잠들어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도무지 잠들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아직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그녀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들이 떠올랐어요. 설마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손에 쥔 휴대폰을 몇 번이고 열어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벨소리는 울리기만 했고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일시가 다 되어갈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재빨리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어요. 아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웃으며 들어왔어요. 그녀의 머리에서는 술 냄새가 났고 옷은 반짝이는 액세서리로 치장되어 있었어요. 나는 거실에서 시계를 바라보며 초조하게 서 있었어요. 시간이 밤 12시를 넘었는데도 아내는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그녀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불안감에 전화를 걸었지만 벨소리는 울리기만 했고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일시가 다 되어갈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재빨리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어요. 아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웃으며 들어왔어요. 그녀의 머리에서는 술 냄새가 났고 옷은 반짝이는 액세서리로 치장되어 있었어요. 나는 그녀를 보자마자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지금 몇 시인 줄 아느냐고 묻고 왜 연락도 안 받았느냐며 따졌어요. 하지만 아내는 친구들과 술 한잔 했다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왜 그렇게 화를 내냐며 오히려 나를 다그쳤어요. 나는 애들이 밥도 못 먹고 엄마 기다리다가 울다가 잠들었다는 사실을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늦었냐며 이유를 물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항상 자신을 감시하려 한다며 불만을 터뜨렸어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가끔은 이럴 수 있다며 되려 나를 비난했어요. 그녀의 태도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고 애들은 집에서 굶고 나는 신경 곤두쓰고 있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어요.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냐고 소리쳤어요. 아내는 자신이 애들만 보고 집에서 희생만 해야 하느냐고 반박했어요. 그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구박했던 내가 문제라며 그래서 변했는데 또 뭐가 문제냐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결국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나는 붙잡고 얘기를 더 하고 싶었지만 문을 닫는 소리에 발이 굳었어요. 어둠 속에서 대화의 잔향을 곱씹으며 서 있었어요. 며칠 뒤 나는 또 한 번 실망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 거실에는 과자 봉지가 널브러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아침에 먹다 남은 밥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며 울고 있었어요.
나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어디 갔는지 물었어요. 첫째는 모른다고 했고, 둘째는 점심도 못 먹었다며 배고프다고 칭얼거렸어요. 나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냉장고에는 먹다 남은 반찬들이 썩어가고 있었고, 냉동실에는 해동되지 않은 냉동식품만 가득했어요. 서둘러 냄비에 물을 올리고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기다리는 내내 배고프다고 칭얼거렸어요. 나는 조급한 마음으로 라면을 끓이며 주방을 둘러봤어요. 설거지하지 않은 접시들이 싱크대에 가득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아이들이 흘린 과자 부스러기와 음료수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집안은 온통 엉망진창이었어요. 나는 라면을 끓이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모습이 반복되면서 나는 점점 더 지쳐가고 있었어요. 라면을 식탁에 놓고 아이들에게 먹이면서 나는 속이 뒤집어졌어요. 이게 내가 꿈꾸던 가정의 모습이었을까? 나는 아내의 변화가 이렇게까지 우리 가정을 흔들어 놓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아이들에게 엄마가 언제 나갔는지 물어봤어요. 첫째는 아침에 화장하면서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다고 대답했어요. 둘째는 엄마가 예쁘게 꾸미고 나갔는데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아이들의 말에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는 나를 위해 변하겠다고 했던 그때의 약속을 잊어버린 걸까?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녀를 붙잡아야 할지, 아니면 이 관계를 끝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아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나는 소리를 질렀어요. 밤 12시를 훌쩍 넘긴 시간, 그녀는 화려한 옷차림에 향수 냄새를 풍기며 집에 들어왔어요. 나는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어요. 도대체 지금 몇 시냐고 묻고, 애들은 밥도 못 먹고 울다 잠들었다고 소리쳤어요. 나는 그녀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따져 물었어요. 아내는 신경질적으로 가방을 내려놓더니 나를 노려봤어요. 아내는 또 시작이냐고, 친구 만나고 온 게 그렇게 잘못이냐며 되물었어요. 그녀는 내가 일 핑계 대면서 늦게 들어올 때도 있었는데 그땐 참았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태도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내가 늦게 들어온다고 애들을 굶기고 집안 꼴을 엉망으로 만들진 않았다고 소리쳤어요. 최소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일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자신도 인생이 있다며 왜 자신이 나와 아이들에게만 매여 살아야 하냐고 반박했어요. 그녀는 살찌고 관리 안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무시했는지 기억하느냐며 내 자존감을 짓밟아 놓은 게 바로 나라고 외쳤어요. 그녀는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가정을 지키느냐고 비난했어요. 그녀는 거칠게 소파에 주저앉으며 핸드폰을 열었어요. 나는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내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그녀가 변명을 하는 걸까? 하지만 내 마음속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나는 아내를 바라보며 숨을 가다듬었어요. 내가 그녀에게 무심했던 건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건 아니었어요. 변하겠다고 했으면 가정을 위해 변해야 하는데, 이건 그냥 아내 자신만을 위한 변신처럼 느껴졌어요. 애들은 누가 챙기고 집안 꼴은 누가 신경 쓰는지 묻고 싶었어요. 나는 속이 뒤집힌 상태로 아내에게 따져 묻고 싶었어요. 아내는 내게 자신의 변화를 정당화했어요. 자신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었다며 이제는 집에만 있고 애만 보는 삶을 살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동안 무시당하며 살아온 자신을 변호하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는 그녀의 말에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아내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다며 오늘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나는 그녀가 제정신인지 묻고 싶었어요.
외박을 하겠다는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아내는 차가운 표정으로 나를 외면한 채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나는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아이들이 자는 방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고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그녀가 너무 멀리 간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채웠어요.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텅 빈 집안을 바라보며 고민에 빠졌어요. 아내는 그날 밤 결국 외박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창가에 서서 아내가 언제 돌아올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앉아 있었더니 몸이 찌뿌둥했어요. 아이들은 엄마가 언제 오냐고 물어보다가 결국 지쳐서 잠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창밖에서 차 한 대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커튼 틈 사이로 내다보니 낯선 검은색 세단이 집 앞에 서 있었어요. 내 심장은 요동쳤어요. 그 차에서 아내가 내리는 모습을 보고 더 놀랐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운전석에서 내리는 남자의 모습이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남자였어요. 아내는 그와 짧게 인사를 나눈 뒤 가방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나는 손에 힘이 빠져 주먹을 쥔 채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내가 거실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으로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왜 이렇게 앉아 있느냐고 밤새 기다린 거냐고 물었어요. 나는 애들이 엄마를 찾다가 지쳐 울다 잠들었다는 사실을 전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친구네 집에서 잤다며 너무 피곤해서 전화도 못했다고 말했어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그녀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머릿속에는 아내가 내리던 남자의 차 모습이 떠올랐어요. 수많은 질문들이 머리를 스쳐갔지만 그 순간에는 그녀를 추궁하지 않기로 했어요. 만약 내 의심이 틀렸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까 두려웠어요. 나는 그녀에게 다음엔 전화라도 하라고 말했어요. 밤새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고 했어요. 아내는 알겠다고, 다음엔 꼭 전화하겠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나는 아내의 행동을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외출할 때마다 옷차림을 점검했고 가방을 확인했어요. 아내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미소를 짓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하지만 나는 직접적으로 묻지 못했어요. 그녀의 반응이 두려웠어요. 내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점점 커져만 갔어요. 내가 과민 반응을 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그녀에게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는 걸까?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의 전화를 받았어요. 평소에는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던 친구였지만 그날따라 친구의 목소리는 심각했어요. 친구는 어디냐고 묻더니 진짜 이상한 걸 봤다고 했어요. 친구는 말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내 아내가 오늘 어디 나갔느냐고 물었어요. 친구는 방금 백화점에서 내 아내를 봤는데 어떤 남자와 둘이 데이트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어요.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친구의 목소리에서 장난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나는 착각한 게 아니냐고 물었지만 친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친구는 내 아내가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너무 다정해 보였고 심지어 남자가 아내에게 공주님이라고 부르며 웃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친구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더 이상 우연이나 오해로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동안의 의심이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나는 혹시 사진을 찍어놨느냐고 물었지만 친구는 사진은 못 찍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과 카페에서 웃고 떠드는 모습이 부부처럼 보이진 않았다고 했어요. 나는 전화를 끊고 손을 덜덜 떨었어요. 아내가 지난밤 늦게 들어온 기억, 집안일에 손도 대지 않고 화려하게 꾸미고 나가는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불안감이 현실이 되어 나를 짓눌렀어요. 나는 아내가 집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나는 오늘 어디 갔다 왔느냐고 물었어요. 아내는 친구들과 쇼핑을 했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또 의심하느냐고 되물었어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친구가 말한 내용을 묻지 못했어요. 지금 폭발하면 그녀는 또 화를 내며 도망치려고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숨을 가다듬으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물러섰어요. 나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고 했어요. 피곤할 텐데 씻고 오라고 말했어요. 아내는 의심스러운 눈길을 주더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거실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직접 본 건 아니었지만 불안과 의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친구의 말만으로도 나는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녀가 왜 그 남자를 만나고 있었는지, 왜 공주님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웃고 있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나는 퇴근 후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내가 던진 말에 멍해졌어요. 그녀는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꺼냈어요. 아내는 연말에 3박 4일 동안 제주도를 다녀올 거라고 했어요. 친구들과 여행 계획을 잡았다고 했어요.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아이들과의 연말 계획을 기대하고 있던 나는 당황했어요. 갑작스러운 여행 소식에 누구와 가는지 물었어요. 그러나 아내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친구들과 가기로 했고 자세한 건 몰라도 된다고 했어요. 그냥 쉬다 오겠다는 말을 덧붙였어요. 나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이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어요.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나 혼자 애들을 다 보라는 건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냐고 따졌어요. 아내는 내가 휴가 기간이니까 애들을 잘 보고 있으라고 했어요. 애들 챙기는 건 아빠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제 자신도 자기 시간을 좀 가지겠다고 했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가지 말라고 했어요. 도대체 무슨 친구들이랑 가는 거냐고 친구 이름도 말하지 않는 게 수상하다고 했어요. 혹시 숨기는 게 있는지 물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내 말을 무시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아내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고 했어요. 내가 말려도 바꿀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자신도 숨 좀 쉬고 싶다고 했어요. 그녀는 문을 세게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나는 거실에 홀로 남겨진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가 이미 결정을 내린 이상 더는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나는 아내의 행동이 계속 의심스러웠어요.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그녀는 여행 준비에 바쁘기만 했고 나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결국 나는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막연한 의심 속에서 불안에 떨 수 없었어요. 연말 아내는 짐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그녀는 아이들에게 짧게 안녕을 말하고는 급하게 택시를 타고 떠났어요. 나는 창가에 서서 그녀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탐정에게 오늘부터 일정을 잘 추적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놓치는 부분 없이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어요. 그날 밤 나는 탐정에게서 첫 번째 보고를 받았어요. 탐정은 아내가 제주도에 도착했고 호텔에 체크인하는 모습까지 확인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고 했어요. 아내는 친구와 함께 있지 않다고 했어요.
나는 놀라서 누구와 있었는지 물었어요. 탐정은 비행기에서는 친구로 보이는 여성과 함께 있었지만 호텔에서 체크인한 후 아내가 급하게 혼자 밖으로 나가 렌터카에 탑승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따라가 본 결과 전에 봤던 검은색 세단에서 내렸던 그 남자와 함께 있었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한 모습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나는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탐정에게 그 남자가 확실하냐고 물었어요. 탐정은 확실하다고 말하며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해뒀으니 나중에 확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내가 친구라고 얼버무렸던 말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았어요. 친구를 이용해 두 사람이 단둘이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에 머리가 멍해졌어요. 내가 그동안 쌓아온 믿음과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이들을 위해 참고 용서해야 할지, 아니면 모든 것을 끝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어요. 그렇게 아내가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후, 나는 같이 여행을 갔다던 아내 친구를 따로 만나기로 했어요. 아내의 친구를 만나기 위해 카페로 향했어요. 손에는 아내와 낯선 남자의 사진이 들어있는 봉투를 쥐고 있었어요. 친구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나를 보자마자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도 아내의 일 알고 있었죠? 두 사람이 그렇게까지 가까운 사이인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요. 이게 다 뭐예요? 친구는 당황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그게 나는 도와준 것뿐이에요. 지영이가 너무 외로워해서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 남자를 만나는 것도 그냥 지켜봐 준 거예요. 지켜봤다고요? 이건 그냥 지켜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준 거잖아요.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는데 당신도 공범이야. 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사실은 나도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 채팅방에서 만난 사람이었어요. 서로 비밀을 지켜주면서 같이 도와줬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희 남편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나는 충격에 빠졌어요. 아내와 친구가 서로의 불륜을 숨겨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멍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엮여 있을 수 있을까? 당신도 불륜? 그럼 아내랑 서로 비밀을 지켜주면서 이런 관계를 이어온 거라고요? 이건 말도 안 돼. 친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나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 아내를 마주했어요. 이거 봐. 이 사진들 다 뭐야? 당신 지금까지 뭐 한 거야? 아내는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떨리는 걸 억지로 감추려고 했지만 금세 울음을 터뜨렸어요.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당신도 나한테 잘한 거 없어. 당신이 날 무시하고 외롭게 만들었잖아. 나는 아내의 말에 잠시 멈칫했어요. 그녀는 울며 하소연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내가 살찌고 지쳐있을 때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아? 나를 여자 취급도 안 했잖아. 그런데 그 채팅방에서는 나를 공주님이라고 불러줘.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고 인정해준다고. 나는 그게 필요했어. 당신은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 나는 그녀의 하소연을 듣는 동안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어요. 내가 정말 그녀를 그렇게까지 외롭게 만들었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그녀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내게 모든 책임을 돌리려 하고 있었어요. 그럼 당신은 이게 다 내 탓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내가 무시해서 당신이 이런 짓을 했다고? 그럼 난 뭐가 되는데? 아이들은? 가족은? 당신은 다 망가뜨려 놓고 지금 나한테 책임을 묻는 거야? 아내는 말없이 울기만 했어요.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녀를 용서해야 할지 아니면 이 관계를 끝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배신을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